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코드로 리액트, 뷰, 스벨트 전부 지원하는 CFC 리액티브를 발표하게 될 최연규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브러시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오픈소스에 기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습득을 많이 했죠.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있어 스벨트라는 프레임워크에 키드 이치라는 기능에 버그가 있어 그거에 대해 수정하고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CFC 발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데뷔 2019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CFC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CFC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FC에 대한 소개와 데뷔 2019년에 대한 회고, 2019년 이후로 함수 컴포넌트와 리액티브 컴포넌트에 대한 소개와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함수 컴포넌트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의 노하우가 적용된 CFC 리액티브 모듈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음에 예정된 CFC 이야기를 들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로스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하셨을 거예요. 크로스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는 하나의 공통 모듈 기반으로 리액트, 앵귤러, 뷰, 스벨트와 같은 수많은 프레임워크를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가진 컴포넌트입니다. EasyJS의 바닐라 컴포넌트를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할 때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 방법입니다. 저희는 왜 이러한 고민을 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로 알려진 프레임워크라면 리액트, 뷰, 앵귤러, 스벨트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거라면 리액트와 뷰가 될 것이고 가끔은 앵귤러와 스벨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계십니다. 또한 퀵, 솔리드, 엠버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리액트에서는 리액트에 맞는 사용법이 있고 뷰에서는 뷰에 맞는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프레임워크 사용법에 따라 컴포넌트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뷰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잘 만들어진 바닐라 컴포넌트가 있는데 프레임워크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프레임워크 전용 컴포넌트가 있을까요?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류의 컴포넌트가 존재할까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리액트 컴포넌트가 가장 많으니 리액트 컴포넌트를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고 싶은 적. 만약 여러분이 스벨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포넌트가 스벨트에는 없고 리액트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상은 아무리 매력적인 프레임워크를 하더라도 원하는 컴포넌트가 부족하다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네이버 검색에서는 EasyJS라는 오픈소스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러셀 컴포넌트 플리킹, 무한 그리드 레이아웃, 인피니트 그리드, 360도 이미지 동영상 뷰어, 뷰 360 등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 쇼핑, 블로그 등 많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개발했을 때는 진도, 그 다음은 jQuery, 그 다음은 jQuery를 떼어내고 바닐라 형태로, 그리고 요즘은 리액트, 앵귤러, 스벨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그에 따라 EasyJS도 프레임워크용 컴포넌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EasyJS의 어떤 컴포넌트의 프레임워크별 다운로드 현황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리액트와 뷰2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프레임워크는 조금 아래에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낮은 다운로드를 가진 프레임워크 컴포넌트가 있더라도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사용자 한 명 한 명으로 인해 조금 더 빨리 버그를 찾는다거나 필요한 기능도 찾을 수 있습니다. EasyJS의 프레임워크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액트, 뷰2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앵귤러, 스벨트, 뷰3까지 전부 앞으로 설명한 CFC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이유는 사내에서도 이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한 가지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는 완벽하게 그 해당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고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체크는 문제가 없더라도 삼각형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내부적인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외하고 다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데는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좀 수동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초록색과 주황색인 경우 어떠한 상황이며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에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CFC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프레임워크를 가로질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CFC 모듈은 기존의 컴포넌트를 CFC로 변환해주는 모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CFC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기존에 만들어진 외부 컴포넌트를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지원하고 싶은 경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개발 중인 컴포넌트가 있다면 그 개발 중인 컴포넌트를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지원하고 싶은 경우, 주로 이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는 주로 메서드, 이벤트, UI, 스테이트 네 가지 중 한 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용도에 따라 UI를 담당하는 UI 컴포넌트, 브라우저나 UI를 보조하는 유틸 컴포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는 클래스를 통해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프레임워크 전용 컴포넌트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주로 랩핑하듯이 마운티드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했을 겁니다.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인 메서드, 이벤트, UI, 스테이트 중 일부 제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동 작업이 발생합니다. 방금의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프레임워크만 지원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2개, 3개, 4개가 된다면 수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작업량도 배로 늘어난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버그가 있어 수정을 해야 된다면 프레임워크 개수만큼 모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 작업은 여러분들의 시간 소모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CFC는 리액트, 앵귤러, 뷰, 스벨트와 같이 프레임워크의 공통점을 전부 하나의 공통 코드로 만들어 여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인 메서드, 이벤트, 상태, UI 등의 사용 방법을 호환 지원에 맞게 작성하면 프레임워크에서 수동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닐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프레임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프레임워크만의 더 나은 사용법으로 부족한 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뒤 발표장에서 더 소개하겠지만 CFC에 제공해드릴 모듈을 통해 여러분들은 호환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호환 코드는 컴포넌트의 사용법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각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CFC 모듈을 제공해 드릴 텐데 CFC 모듈에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CFC의 컨셉은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CFC 돔. CFC 돔은 돔을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UI 컴포넌트에 적합하며 그것을 프레임워크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CFC 리액티브. 돔보다는 유틸 컴포넌트에 적합하며 상태를 부여하여 프레임워크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가지 나뉜 이유는 프레임워크에서 이 2가지를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CFC 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CFC 돔은 데뷔 2019년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3, 4년이 흘렀죠. CFC 돔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CFC 돔은 CFC를 구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방법입니다. 당시에는 클래스 컴포넌트와 UI가 주였던 때였고 리액트 훅스, 컴포지션 API, 스벨트 3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UI 컴포넌트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CFC 돔은 컴포넌트의 기능인 메서드, 이벤트, UI가 메인인 방법입니다.
또한 UI는 돔을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돔 렌더 기능을 말하며 이 기능을 프레임워크에 이임하며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인피니트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리액트에서 한번 지원하려고 해봤습니다. 바닐라 같은 경우는 어펜드, 프리펜트 같은 메서드로 HTML 스트링을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리액트 인피니트 그리드 1버전에서도 어펜드, 프리펜트 같은 메서드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에서 JSX가 UI를 구성하는 주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 HTML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C 돔을 생각해 봤는데요. 바닐라 전용 기능을 제외한다면 여러분들은 메서드와 이벤트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름이라던가 상수 리스트 또는 데코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돔 렌더링은 조금 다릅니다. 칠드른이 존재하는 컴포넌트라면 바닐라에서 어펜드 차일드라든가 인설트 비포와 같은 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HTML이라든가 엘리먼트라든가 추가 또는 삭제를 하지만 프레임워크에서는 리액트를 예시로 들자면 JSX와 돔 디프를 통해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프레임워크에서 바닐라에서 다뤘던 어펜드 차일드라든가 인설트 비포와 같은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게 된다면 돔 디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와 프레임워크 간에 동기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리액트에서 JSX와 바닐라 컴포넌트의 아이템즈 간의 동기화해주는 작업입니다. 5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렌더링할 아이템들, 렌더링할 JSX들, 그리고 렌더링된 엘리먼트들을 전부 동기화를 해준다면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이 뷰 360, 뷰 3D, 플리킹, 인피니티 그리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포넌트들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CFC 돔 방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뷰 3D와 뷰 360은 돔을 한 번만 생성해 가지고 변하지 않는 스태틱 방식, 그리드와 인피니트 그리드, 플리킹 같은 경우는 칠드런이 변할 수 있는 인피니트 방식, 그리고 인피니트와 플리킹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돔만 렌더링하는 리사이클 방식, 플리킹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서큘러 방식을 위한 돔 복제 렌더링하는 클론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마다 돔을 렌더링하는 방식이 다양하여 공통 모듈로 만드는 것에 조금 힘이 들어 메서드나 이벤트 지원 방식만 데코레이터 형태로 공유된 채로 방법과 설계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CFC 돔을 발표한 게 데뷔 2019년인데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능들이 발표됩니다. 리액트 훅스, 뷰 컨버지션 API, 스벨트 3가 2019년에 공개가 됐었죠. 3가지 공통점이라면 함수 컴포넌트라는 것과 함수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함수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리액트, 뷰, 스벨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019년에도 리액트는 함수 컴포넌트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렌더링 기능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리액트 훅스를 통해 함수 컴포넌트가 강화되어 클래스 대신 함수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뷰는 비슷하게 펑셔널이라는 기능이 존재했었지만 컴포지션 API가 등장함으로써 함수 컴포넌트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벨트 3는 템플릿이 강화되어 컴파일러와 연계된 함수 컴포넌트의 시장을 열게 되었죠. 이번 발표장에서는 리액트, 뷰, 스벨트의 공통적인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함수이며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리액트에서는 렌더 때마다 호출이 되고 뷰와 스벨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생성될 때 한 번 호출됩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으며 내부에서는 디스 키워드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디스 키워드를 접근하더라도 undefined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디스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방법에 따라 외부에서는 래프 바인딩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방식에 사용하던 상태는 디스를 접근해서 setState나 setter 같은 함수를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지만, 함수에서는 변수로서 선언하고 변경하는 형태입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순서를 기반하여 저장된 값을 읽고 쓰는 훅스 방식의 상태로 변수를 선언하며, 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방식의 상태를 사용합니다. 프록시나 게터, 세터 같은 방식으로 값을 읽고 쓰며, 스벨트는 재밌게도 변수가 그 자체가 상태가 됩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변수 값이 설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법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함수가 주입됩니다. 함수 컴포넌트는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더링 할 때 루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하위까지 초기화 및 렌더링을 하면서 컴포넌트의 정보가 바뀝니다. 훅수 정보들은 현재 컴포넌트가 정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비동기로 훅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현재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현재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의 정보가 주입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훅수는 동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최상위에서 호출해야 됩니다. 또한 함수 컴포넌트에서 라이프 사이클 훅스는 메소드 형태가 아닌 함수 형태로 호출이 됩니다. 현재 컴포넌트에 훅수 정보가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에서 해당 라이프 사이클이 동작할 때마다 해당 훅스 함수의 정보들을 호출합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함수 호출이 렌더 라이프 사이클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내부 컴포넌트 정보와 순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훅스 함수 호출의 개수가 바뀐다거나 순서가 바뀐다거나 종류가 변경이 되어버리면 다음 렌더링 때 에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훅수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수 컴포넌트를 소개했고, 함수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액티브 컴포넌트는 특정 조건에 따라 상대값이 변한다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사용자는 상태를 직접 변경함으로써 재렌더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펙트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리액티브 컴포넌트는 직접 상태를 변경하는 게 아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벤트라든가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설명드린 리액트 훅스라든가 상태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훅스를 통해 가지고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으며,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상태 기반의 UI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훅스가 나오기 전에는 children에서 함수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벤트를 통해 값의 변화에 따라 재렌더링이 발생하는 재렌더링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리액트 엑시즈도 5년 전에는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시도를 했었지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훅스가 나옴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장부터는 프레임워크별로 약간의 코드가 보여지며 발표 자료 하단에 GitHub 예제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width, height 상태가 변하는 리액티브 컴포넌트를요. 프레임워크별로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액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윈도우 사이즈에서 width, height 값을 가져오고 윈도우 사이즈가 변할 때마다 재렌더링 되는 형태의 코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티브 컴포넌트 안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스테이트를 반환하는 리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선언은 유즈 스테이트로 width나 height를 상태를 선언했고, 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리사이즈 이벤트를 호출하는 형식으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마운티드는 이제 윈도우의 리사이즈 이벤트를 해제하고요. 결과값은 width나 height의 상태값으로 앱 또는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에서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사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th height가 상태이기 때문에 템플릿에서 with heigh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는 리액트와 다르게 템플릿에서 사용한 상태만 변화를 감지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다음 코드에서는 with 상태가 사용되었지만 height 상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eight 값이 변하더라도 업데이트가 발생되지 않으며 with 값의 변화에 대해서만 재렌더링이 됩니다. 뷰 리액티브 컴포넌트도 리액트와 유사하게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리절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물론 프레임워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스테이트는 리액티브 또는 랩으로 선언하고 마운티드는 on 마운티드 훅스, 언마운티드는 on 언마운티드 라이플 훅스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해제합니다. 결과로 with height 상태를 두 개 반환하는 건 리액트와 유사하고요. 스벨트는 외부에서 상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라이터블이나 리더블 같은 스토어를 사용해 가지고 상태 값에 접근하려면 달러 접수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스벨트만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벨트도 앞과 유사하게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리절트로 나뉩니다. 스테이트는 라이터블 또는 리더블로 상태를 선언하고 마운티드는 on 마운트, 언마운티드는 on 디스트로이 라이플 훅스를 사용해가지고 이벤트를 등록하고 해제합니다. 결과로 with height를 사용하고 두 개를 반환합니다. 앞서 보신 프레임워크별 리액티브 컴포넌트의 공통점을 파악하자면 크게 네 가지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리절트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에서는 선언, 마운티드에서는 등록, 언마운티드에서는 해제, 리절트에서는 스테이트 반환, 그리고 마운티드, 언마운티드의 내부 구현은 새 프레임워크 모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위한 CFC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리액티브 컴포넌트는 UI보다는 유틸에 가까운 컴포넌트입니다. 리액티브를 만들게 된 요인도 유틸 컴포넌트를 어떻게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해야 될까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각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를 만들기보다는 공통된 코드를 가지고 최소한의 코드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CFC 돔을 렌더링 과정에 있어 UI 컴포넌트에 어울립니다. 하지만 CFC 리액티브는 상태를 강화하여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유틸 컴포넌트에 잘 어울립니다. CFC 리액티브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컴포넌트부터 비롯됐습니다. I'm ready라는 유틸 컴포넌트인데 I'm ready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로딩이 됐는지 확인하는 모듈입니다.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었고 인피니트 그리드, 플리킹, 뷰 360과 같이 이미지나 비디오가 쓰이는 곳에 로딩을 체크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I'm ready 컴포넌트를 프레임워크에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CFC 돔과 다른 방식의 컴포넌트라는 것, 그리고 유틸 컴포넌트는 UI 컴포넌트와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프레임워크에서 올바른 방법인지 더 편한 방법인지 나름대로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벤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미지가 전부 로드가 완료됐는지 is ready라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미지가 로드된 개수를 체크하는 ready count라는 상태를 만들었죠. 또한 I'm ready에서는 이 상태들이 전부입니다. 상태 말고는 메서드라든가 이벤트 같은 거는 전부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리액트 코드로 작성하다 보니까 132줄 정도 됐었죠. 그러나 하나의 프레임워크만 지원하는 경우라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 ready에는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상태 기반의 UI를 구성하는 데 최적이지만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목적은 상태일지라도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들을 만약 추가하게 된다면 코드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상태와 이벤트뿐만 아니라 I'm ready에는 메서드도 존재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메서드까지 세 가지 요소를 전부 추가하게 된다면 코드는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CFC 리액티브도 만들게 된 이유는 CFC 돔과 유사합니다. 스테이트, 이벤트, 메서드 이 세 가지 요소를
프레임워크 하나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2개, 3개, 4개가 된다면 수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능 추가라든가 버그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 된다면 모든 프레임워크에다가 전부 기능 추가, 버그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개발하기에 앞서 우리는 프레임워크의 공통점을 알았습니다.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리절트 이렇게 4가지요. 또한 리액티브 컴포넌트는 상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벤트보다는 상태가 더 직관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 이벤트를 감지하는 것보다는 상태를 감지한다면 상태 기반의 UI를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또한 상태로 감지하게 된다면 프레임워크의 상태와 1:1 매칭이 됩니다. 상태를 감지해서 값이 변할 때마다 프레임워크 상태가 변하는 구조로 만들면 되니까요. CFC 리액티브도 CFC의 컨셉처럼 하나의 공통 코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상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벤트 등록 및 해제 방법, 인스턴스 생성 및 초기화, 제거 방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공통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바닐라 컴포넌트의 이벤트라든가 인스턴스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CFC가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작성하면 CFC 라이프 사이클을 각 프레임워크에 연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앞서 소개드린 CFC 리액티브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유틸 컴포넌트를 어떻게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해야 할까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별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각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를 만들기보다는 공통된 코드를 만들고 최소한의 코드로 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CFC 리액티브 모듈입니다. CFC 리액티브는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CFC 리액티브만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하며 하나의 공통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프레임워크에 작성하는 코드를 최소화시켜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공통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하는 방법이 쉬운지, 얼마나 공통화돼 가지고 얼만큼 최소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CFC 모듈은 발표장 하단에 GitHub 링크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CFC 리액티브는 상태를 선언하고 변화 그리고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바닐라 컴포넌트에서 상태 기반의 UI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컴포넌트마다 사용 방법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위한 호환 기능이 지원합니다. 상태는 프레임워크 상태와 매칭시키기 위해 선언, 감지, 변화로 구성됩니다. CFC 코어 모듈인 리액티브 함수를 통해 가지고 상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태가 변화하고 감지하여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통 코드 어댑터입니다. 바닐라 컴포넌트를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중간 코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어댑터 호환 코드입니다. 어댑터를 프레임워크 라이프 사이클에 연결시키면 지원할 수도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크리에이티드 라이프 사이클은 생성 단계로 사용자는 외부에 노출시킬 상태와 메서드,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스테이트, 메서드, 이벤트를 초기화해 가지고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그 다음은 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로 컴포넌트가 적재돼 가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인스턴스를 생성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CFC의 이벤트와 사용자의 이벤트를 사용자가 정의한 방법대로 이벤트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이닛 라이프 사이클이 실행이 됩니다. 마운티드 직후 모든 작업이 완료돼 가지고 인스턴스를 초기화시킵니다. 디스트로이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발생하며 연결된 인스턴스와 이벤트를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를 제거하며 이 라이프 사이클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어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는 리액트, 뷰, 스벨트의 상태, 크리에이티드,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에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댑터는 함수 형태로 첫 번째 인자에 어댑터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의 공통점이었던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리절트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요. 공통 코드라고 불리는 어댑터는 대략 15줄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벤트라든가 메서드를 지원하고 싶다면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노출시킬 메서드 이름, 이벤트 이름들을 설정하고 이벤트 등록, 해제 및 해제하는 방법을 입력해 두시면 프레임워크에서는 메서드든 이벤트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댑터의 코드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공통 코드만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댑터의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CFC의 리액트 버전에서 use reactive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use reactive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어댑터를 입력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width, height 상태가 변경되는 reactive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리액티브 컴포넌트는 겨우 4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리액트에서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고 리액트에서 이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준 리액티브 컴포넌트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뷰는 템플릿에서 사용된 상태만 변화를 감지한다고 했죠. 저도 한번 뷰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리액트에서도 뷰처럼 사용된 상태에 대해서만 변화를 감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값이 변경되더라도 재렌더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코드에서 하이트를 뺀다면 하이트가 변경되더라도 재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뷰에서의 코드입니다. 혹시 리액트와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코드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듈명입니다. 여러분들이 CFC 리액트를 CFC 뷰3로 변경하게 된다면 뷰3용 리액티브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뷰에는 뷰2랑 뷰3 이렇게 버전이 구분이 되어 있죠. 뷰2나 뷰3는 어떻게 보면 버전이 다르지만 호환이 잘 안 되는 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2, 뷰3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CFC 뷰3를 CFC 뷰2로 바꾸게 된다면 뷰2용 컴포넌트가 완성이 됩니다. 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여준 리액티브 컴포넌트처럼 동일하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벨트에서 코드입니다. 스벨트에서 차이점 이제는 아실 수 있나요? 스벨트에서도 모듈명을 CFC 스벨트로 바꾸게 된다면 스벨트 컴포넌트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벨트, 리액트, 뷰2, 뷰3 다 모두 코드가 동일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모듈명입니다. 그리고 코드가 4줄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스벨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여준 리액티브 컴포넌트처럼 동일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달러 프리픽스를 통해 가지고 상태에 접근하는 모습도 동일하고요. 여기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유저들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타입 지원도 하나의 코드로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타입, 스테이트 타입, 메서드 타입, 프로스 타입, 이벤트 타입을 입력하게 된다면 어댑터 타입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어댑터 타입을 입력하고 그대로 use reactive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신다면 VS 코드 화면처럼 with, height, 상태 타입, on, resize 같은 이벤트 타입, set, with처럼 메서드 타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된 컴포넌트는 컨베이어, imready, exige 3가지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imready는 이미지 관련 상태와 이벤트를 지원하고 컨베이어는 스크롤 위치 관련 상태와 이벤트, exige는 축 또는 위치 관련으로 상태와 이벤트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존에 있는 EasyJS의 util 컴포넌트도 리액티브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컴포넌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베이어도 이 리액티브 방법으로 사용해 봤는데 한번 다음과 같이 어댑터를 표현해 봤습니다.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클래스 컴포넌트에다가 상태를 부여한 케이스며 어댑터는 스테이트, 마운티드, 언마운티드, 리졸트로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벤트를 지원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프롭스를 읽어오는 코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의 상태를 서브 스크랩을 통해 가지고 바닐라에서도 상태 기반의 UI를 만들 수도 있으며 컨베이어의 기존 사용 방법인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댑터 하나만 있으면 여러 프레임워크를 최소한의 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CFC 리액티브 모듈로 최소한의 코드와 함께 리액트 컨베이어를 만들었고 상태와 이벤트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도 동일하게 CFC 리액트가 아닌 CFC 뷰3나 뷰2로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코드로 뷰 컨베이어를 만들 수 있고 스벨트도 마찬가지로 CFC 스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컨베이어는 리액트, 뷰2, 뷰3, 스벨트까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컨베이어의 예시라고 보실 수 있는데 PC 네이버 검색창에서 여행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UI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나 스크롤을 통해 해당 리스트로 움직일 수 있는데 스크롤이 왼쪽에 닿으면 이즈 리치 스타트는 true, 이즈 리치 엔드는 false라는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에는 버튼이 안 보이고 오른쪽에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오른쪽에 닿으면 상태가 반전이 되고 왼쪽에는 버튼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상태 기반의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UI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CFC 리액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장점은 공통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프레임워크 코드가 매우 적고 간결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문제는 코어 컴포넌트에 발생합니다. 공통 코드 및 그렇기 때문에 코어에만 버그를 수정하면 되고 기능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코어에만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컴포넌트가 전부 반영이 완료가 되겠죠. 일부 프레임워크 문제라면 저희 CFC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CFC에 대한 학습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 CFC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단일 프레임워크만 지원하게 된다면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CFC 모듈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조금은 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CFC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CFC 리액티브에 대해 소개했고 이 CFC 리액티브 이외에 CFC의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게 CFC 돔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공통 코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CFC 돔을 여러 방법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스태틱은 돔 렌더링을 딱 한 번만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돔 렌더링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 공통 코드를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이나믹 돔은 특정 조건에 의하여 돔 렌더링을 한 번 이상 하는 형태의 컴포넌트로 인피니트 방식, 리사이클 방식, 클론 방식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CFC 돔의 컴포넌트들을 전부 공통 코드화해 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FC 돔이나 CFC 리액티브 같은 경우는 공통 코드를 바닐라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여러 프레임워크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CFC 워프는 프레임워크 컴포넌트가 공통 코드가 되며 다른 프레임워크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가벼운 리액트라고도 불립니다. 프로젝트는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컴패티블 모듈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컴팻은 프로젝트만의 그 컴패티블 모듈인데요. 리액트 모듈의 함수들을 1:1 매칭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리액트 컴포넌트의 기능들을 다른 프레임워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1 매칭되는 호환 코드를 만드는 게 이 CFC 워프의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프로토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모듈은 리스트 디퍼라는 EasyJS의 유틸 모듈도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러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지원하기에 CFC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면 링크를 참조해 드릴 테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에는 튜토리얼과 예제 그리고 EGGS의 리액티브 컴포넌트들은 어댑터 코드, 리액트, 뷰2, 뷰3, 스벨트 코드 전부 링크가 걸려 있으니 한번 봐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크로스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대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